최근 세계 군사력의 순위가 다시 발표되어 한국과 일본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치수는 재래식 권력 국가 재정 지리적 요인 등 50개 이상의 요인을 종합해 만든 수치입니다. 세계 최강 미국을 선두로 러시아, 중국, 인도, 일본이 1에서 5위를 하고 있으며 한국도 지난해와 같은 세계 6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국, 프랑스와 같은 유럽 강대국보다 군사력이 높습니다. 참고로 우크라이나는 20위, 북한은 2계단 밀려 30위를 기록했습니다. 일본인들은 한국은 충분히 강하다고 생각한다며 그래서 특별 대우는 불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한국보다 순위가 높다는 사실에 안도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난해 수치를 비교하면 일본의 미소가 서서히 사라지고 있습니다. 2011년 한국과의 격차는 약 0.5%포인트였으나 올해는 0.5607%포인트로 급락했습니다. 그들은 세부 사항에 대해 더 놀라움을 나타냈습니다. 한국은 총항공기 집의도가 5위고 일본은 한국보다 한 단계 낮은 6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본이 우세하다고 여기는 해군 분야에서는 한국이 자산 총액 13일, 일본이 의외의 지표에서 19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축함 면에서는 일본이 36척으로 한국보다 3배 앞서지만 잠수함 등은 한국에 뒤지지 않습니다. 지상권만 보면 일본이 더 비참하죠. 한국은 탱크 E-600대, 장갑차 14,000대, 자주포, 견인포 8,000문을 보유하고 있지만 일본은 한국 화력의 5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일본의 높은 점수는 무역터미널과 외화자산 순위가 높기 때문입니다. 특히 일본의 외화부채 카테고리는 1042개국 중 135위를 기록해 언제든 무너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가운데 육상망류장의 놀라운 증언은 일본을 매우 당혹스럽게 만들었습니다. 탱크와 대포의 수는 우크라이나보다 약한 약 300단위로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그들은 또한 약 90대의 애프터 전투기만이 전함을 공격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적이 상륙하면 일본이 멸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지켜본 일본인들은 1600개가 넘는 댓글로 군사력 증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근 기시다 총리는 자위대 배치에 대해 국민과 명확한 대화를 하고 끝내자는 내용으로 개헌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 이유는 주변국들의 위협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오래전부터 쿠릴 열도를 두고 러시아와 갈등을 겪었고 센카쿠 제도를 놓고 중국과 전쟁 중입니다. 그리고 북한의 거듭된 미사일 발사에 대응하여 4년 전 중요한 대피훈련도 실시했습니다. 일본 헌법 구조는 전쟁은 영원히 무력을 포기하고 화력을 소유라고 명시하고 있지만 공격을 받을 때만 전면 방위의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아베 총리는 최근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힘의 균형이 중요하다며 국방비의 GDP의 2%까지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올해 국방비는 GDP의 1%도 안 되는 약 5조 4천억 엔입니다.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11%가량 늘려 최소 6조 엔 이상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년 안에 2배로 늘리겠다는 의지를 보인 상황입니다. 또 아베 총리도 일본도 자치 공격력이 있어야 한다며 핵심 공격을 포함해야 하는 기지에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고 적이 기지 공격 능력에 대해서도 가혹한 발언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오자와 하원 의원은 정말 무섭다. 부친과 같은 모습을 보느냐며 아베를 민주주의 파괴자가 나라 파괴자라고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선제적 조치를 취하면 전면방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아베 총리의 동생인 지시 방위상이 아베 총리와 같은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키시 국방부 장관도 대공 미사일 강화 방침도 밝혔습니다. 심지어 잠수함 위에 사거리 1000km의 미사일을 탑재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17년에 그들은 선방어를 위해 스탠드오프 미사일을 도입하기로 결정했고
이제는 이러한 미사일의 수와 범위를 크게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민당 안전보장이사회도 북한과 중국의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기시다 내각에 공식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요미우리의 조사에 따르면 약 86%의 응답자가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느꼈다고 답했습니다. 일본인의 64%는 인접 국가의 위협에 대한 국방 강화에 찬성하고 46%의 여론은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찬성하고 반대합니다. 평화 헌법을 지켜야 한다는 여론이 여전히 강합니다. 일본은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를 이용해 반대 여론을 뒤집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도 일본이 재무장을 가속화하기 위해 우크라이나를 이용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국방지침을 개정함으로써 우크라이나를 지원한다고 기록합니다. 일본이 제공하는 것은 방탄조끼, 헬멧, 방한복, 비상식량 등 무기 외장 부품입니다. 그러나 그 식량도 이번 군사 원조가 비록 미국 유럽의 무기 선적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평화로운 나라의 정체성을 제거하는 결정적 이겼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야당이 이달 초 국방 예산 대폭 증액 요구에 반대하지 않고 자위를 위해 미국과의 동맹에 의존하기보다 자체 억제력을 키우려 한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일본 방위성이 인접국 영공 침범에 대처하기 위해 배치된 자위대의 규모를 공개해 도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자위대는 총 1004의 긴급 공격을 당했으며 중국에서 722건, 러시아에서 266건의 공격이 있었습니다. 2020년 대비 279배 증가한 수치입니다. 일본 내부에서는 좌파를 중심으로 국제사회에서 우리는 영원한 적, 영원한 친구가 없기 때문에 동맹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며 일본만의 억제력이 있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합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난민이 받아들여지는 것도 만행이라는 생각입니다. 아사히 신문은 정부가 일본이 받은 우크라이나 인민들을 난민으로 부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본은 이번 달 들어 지금까지 524명의 우크라이나 난민을 수용했으며 15명이 넘는 우크라이나인과 함께 귀국하기 위해 하야시 외무상을 폴란드의 특사로 파견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90의 단기 체류 허가를 받았고 그 후에는 원하면 1년 정도 일할 수 있었습니다. 일천 기간이 지난 후 떠나야 했고 이는 일본에서도 비판을 받았습니다. 마침내 기시다는 중남미 제도의 확립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중남미를 받으면 난민처럼 일본에 5년 이상 체제할 수 있고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시다 총리는 현재의 이중잣대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난민을 허용할 곳과 허용하지 않을 곳을 결정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일본 정치인들은 한반도 비상사태 한국인들이 일본에 오지 않을까 우려를 표명했지만 우크라이나인들에게 선례를 남기는 것은 앞으로 문제를 일으키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1만 명이 망명 신청을 해도 30명 정도만 인정될 정도로 엄격합니다. 그들만의 문제가 있어도 일본이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일부 분석가들은 일본이 장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 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인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도주의를 견지하고 선진국의 이미지를 제공함으로써 러시아의 위상을 노리고 있습니다. 현실은 골판지 3도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유명한 건축가 간 시게루는 종이와 천을 사용하여 난민을 위한 쉼표를 만들었습니다. 일본은 우크라이나인들의 처우에 대한 추측성 내용입니다. 일본인들은 난민 문제가 중요한데 엔화 평가절하가 멈추지 않고 경제가 무너지고 있다고 분노했으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원조는 참의원 선거에서만 득점하는 것이라며 중요한 경제 대책과 안보 문제에 집중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일본은 올해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한 2019년 7월 참의원 선거를 20일 앞둔 시점에서 한국이 수출 규제를 하고 무조건 이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본이 두려워하는 것처럼 42년 만에 처음으로 경상수지 적자를 낸 두 개입니다.
일본경제신문은 유가와 환율 측면에서 10의 시나리오를 분석한 결과 18개 시나리오가 경상수지 적자를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흑자를 보면 유가는 90달러에 머물렀고 엔화 가치는 140엔까지 떨어졌습니다. 일본은행은 엔화 가치가 10%에 하락하면 GDP가 1%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으며 이것이 서민 경제를 위기에 빠뜨리는 내용입니다. 경북 방비를 충당하기 위해 GDP를 늘리려 한다는 의혹도 제기됩니다. 일본은 소비자 물가 인상에 실패하기로 악명이 높지만 최근에는 이례적인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100개의 주요 식품업체 유품목 가격 인상 결정 가격은 평균 12%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본 전체 소기업의 64 이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소비자는 매우 분노합니다. 왜 즉각적인 난민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목숨을 걸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1992년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정명들을 명분으로 임진왜란을 일으켰습니다. 명나라와 싸울 때 길을 구걸한다는 명목으로 약 20만 명의 대군을 이끌고 조선을 침략하였습니다. 일본이 중국이나 러시아와 맞붙는 방목으로 힘을 강화한다 해도 앞으로 그 힘으로 한국을 압박할 가능성은 항상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저는 한국이 일본의 야망에 대비하여 군사력을 늦추거나 늘리지 않기를 바랍니다.